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화요일이죠. 오늘은 그 을지대랑, 서경대죠. 을지대, 서경대 거 최근에 이제 그 밀렸던 것들, 많이 이제 했는데, 오늘은 수원대 거, 수원대 2020학년도 모의적성고사를 해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하고, 또 2021학년도 것도 일정표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원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적성 문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자. 자, 다항식 px를 x-1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주어져 있네. 자, 그럼 p1은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p-2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요런 얘기지. 그지? 그랬을 때 px를 x-1, x 플러스 2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니까 qx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1차가 돼야 되겠지?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고1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부터 대입하면은 좌변은 2가 될 거고, 여기 싹 다 날아가서 1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역시 날아가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된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자. 빼주면 3이 되고, 빼주면 3a가 되고, b는 날아가지. 따라서 a는 1이다. 자, a가 1이므로 a에다 1 집어넣으면 b도 역시 1이다. 따라서 나머지는 1x 플러스 1이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죠. 네, 프랜시스님 안녕하세요 또. 1번 문제는 고1 문제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번 문제. 자, 3차 방정식의 한 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공식이 나오는 문제인데, 뭐 정형화된 문제죠. 자, 일단 인수분해 최빈 공식이라고 했지, 고1에서. 요거 인수분해 하면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팔중대장님 생방입니다. 어디 팔중대장이십니까? 예, 여기는 지금 TBQ 수학 그 채널이고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적성고사 강의하고 있어요. 예, 모두에게 오픈된 공개 강의입니다. 생방송 맞습니다. 팔중대장님. 육군이신가요? 예.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한 허근은 오메가 짝꿍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고 두 개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역시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걸 보니까 저쪽 거 이걸 구하래. 이거 전개할 거야. 자,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간단하게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제 자, 따라서 요 곱이 1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매일 평일 밤 11시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스트리밍 방송 강의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그래도 한두 분씩 들어오시네요. 네.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는 가조건에 의해서 4는 무조건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이 숫자 4는 무조건 원소가 돼야 된대. 그리고 만약에 4가 원소잖아? 그러면은 또 역시 8-4. 근데 그것도 4네. 그러니까 4는 원소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연수니까 1이 들어가고 싶어. 1이 들어가고 싶으면 1만 들어가면 안 돼. 세트로 7도 들어가야 돼. 즉 1과 7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1이 들어가면 7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또 1이 안 들어가면 7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면 무조건 6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3이 들어가면 무조건 5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즉 1하고 7은 운명을 같이 하고 2와 6도 운명을 같이 하고 3과 5도 역시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왜? 9 이상은 얘가 음의 값이 나오잖아.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는데. 그죠? 따라서 9 이상은 들어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선택권이 두 개씩 있다는 얘기니까 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역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4번 문제 보도록 하자. 34번. 9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런데 P는 3의 배수, 30개겠지? 그리고 X는 90의 약수. 자, 그럼 일단 우리 P는 뭐냐면 30개. 그래서 P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어.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를 보니까 Q의 여집합하고 P하고 교집합을 구하래. 결국 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에는 속하는데 Q에는 속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 30개 중에서 90의 약수는 제껴줘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90의 약수 찾아보자. 90의 약수 1, 90 요거 중학교 방식대로 써도 돼.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질문 들어왔으니까 한번 받을게요. 가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가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이 달라. 가조건은 안 주어져도 상관없죠. 그죠? 잘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그지? 그러니까 함정을 생각을 해서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답이 16개가 나오겠죠. 2의 4승에서.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겠지. 그지? 함정을 살짝 판 거야. 따라서 가조건이 만약에 없다. 가조건이 없으면 답은 달라집니다. 요 가조건이 만약에 없으면은 봐봐. 세트가 1하고 7하고 세트지. 그 다음에 2하고 5하고, 얼마니? 2하고 6하고 세트지. 3하고 5하고 세트지. 4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4는 단독이 가능해. 왜냐면 4가 원수면, 그냥 4가 원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조건이 없다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따라서 그때는 16개가 답이 돼버려. 답이 달라지겠네.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가조건이 없으면 답이 달라집니다. 예, 가조건이 없으면. 가조건은, 그런데 무조건 4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원소다. 이렇게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만약에 가조건이 없다라면은 얘까지 선택권이 2개가 생기죠.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따라서 그때는 2의 4승에서 16개가 정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중대장님? 예, 중대장님 좀 무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질문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34번 문제. 3의 배수는 30개야. 그래서 그 중에서 90의 약수 제껴주고 있는 중입니다. 90의 약수 구하고 있어. 그 다음 2 곱하기 45지? 꼼꼼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냥. 그 다음 3 곱하기 30이지? 그 다음 4는 안 되고 5 곱하기 5, 1은 5, 5, 8에 40. 이거지 5, 18. 그 다음에 6 곱하기 15지? 그 다음 7 안 되고 8 안 되고 9 곱하기 10 여기까지겠네. 그치? 얘가 바로 90의 약수가 되는 거겠지. 즉 이 중에서 30개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90의 약수는 제껴주자고 했잖아. 즉 이 중에서 3의 배수 되는 거는 제껴주자는 얘기야. 됐죠? 따라서 얘 제껴주죠. 또 얘 제껴주죠.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는 3의 배수도 되고 90의 약수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따라서 전체 30개에서 8개를 빼서 22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다. 괜찮겠죠? 네, 중대장님 이해 잘하셨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35번 문제. 자, 도형의 넓이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 그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한 문제 풀고 어쨌든 계속 체크하면서 질문 들어오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늦어요. 예, 늦어가지고 그 생방송 이게 왜 어떻게 좀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이 도형이 전체 넓이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하자. 자, 첫 번째 직사각형 얼마니? 가로 4, 세로 6이니까 24. 두 번째 이 사각형 얼마니? 가로 3, 세로 2, 6. 따라서 30이네. 그럼 결국에는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절반이니까 15가 되는 거야. 즉 얘도 15, 얘도 15. 즉 여기 뭐 화살표 모양처럼 생겼지? 이것도 15고 그 다음 마름모네. 이 마름모도 15다.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돼. 원장님은 마름모로 갈게요. 즉 이 마름모의 넓이가 15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밑변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네. 윗변을 몰라. 윗변을 x라고 하자. 요 길이를 x라고 할게. 요 윗변 있죠? 요만큼을 x라고 할게. 자, 그럼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부터 꼼꼼하게 해주고 윗변은 x다. 그리고 아랫변은 얼마야? 아랫변은 6이 되겠지? 아랫변은 6이다. 높이는 얼마일까? 높이는 요 길이니까 4가 되는 거겠다. 이렇게.
얘를 처리해 주시면 사다리 꼴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게 15가 되는 그때의 x값을 추적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약분을 시켜서 뭐야 이거 2하고 약분을 시켜. 그럼 x 플러스 6이 2가 넘어가서 13이 되는 거겠지. 2분의 2로 나눠야지. 2분의 15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x는 6이 넘어갈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0이 해줄 거야. 그러면은 2분의 3이다. 1.5가 되는 거겠네. 그죠? 따라서 요 길이가 1.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요 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 이 점의 y좌표가 6이었잖아. 6에서 2분의 3이 내려간 거야. 그죠? 6에서 2분의 3이 내려온 거니까 6 마이너스, 물론 x좌표는 4야. 6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 되겠다. 2분의 12에서 2분의 3 빼주면 2분의 9가 바로 y좌표가 된다라는 거. 괜찮겠지? 요게 좌표가 되겠다. 따라서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직선 L의 기울기 쉽게 구할 수 있겠지. x 증가량은 4, y 증가량은 2분의 9. 따라서 번분수 취해주면 정답은 8분의 9가 기울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6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과정의 문제인데, 평행이동이 주어져, 대칭이동인가요? 대칭이동이 주어져 있죠. 자, 대칭이동은 아주 쉬워. 그죠? 일단, 이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 그럼 Y보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매겨줘서. 따라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저 직선은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면 X하고 Y하고 스위치 해주는 거지. 자리를 바꿔주는 거다. 따라서 3Y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 이 직선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한 이 직선이 어떠한 원이 있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래.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바로 원점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2,B지?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만약에 2,B라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 이 원은 무조건 이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2,B를 지나야 되겠네. 2등분하기 위해서는 2,B 대입하자. 3B 2 대입하면 2, 4 플러스 5는 0. 따라서 3B 플러스 9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이 결합된 고1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자, 37번 문제. 자연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소수 p가 되면은 그 자체의 값이 그냥 함수 값이다.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두 개의 곱으로 각각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72 소인수분해하라는 얘기지. 72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6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지? 따라서 F72를 구하래. 그럼 얘는 F2 더하기 F36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소수니까 이 값은 2라는 얘기고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겠지. 그지? 따라서 소인수분해부터 하고 시작하자. 98에 72잖아. 98에 72. 따라서 8이니까 2의 3승. 그 다음에 9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다. 따라서 얘를 쭉 나눠주잖아. 그러면은 F72라는 놈은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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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F3 이렇게 분리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지. 이 문제에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얘는 소수기 때문에 그냥 2야. 얘도 2, 얘도 2, 얘도 3, 얘는 3 이렇게. 따라서 6하고 더해서 정답은 12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수험대는 30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오늘. 자, 3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지. y는 x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리고 또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또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a, a분의 1이라고 했다. 그때 넓이 abc를 구하라. 자, 문제를 볼게요.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진 거야.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주어진 거야. 삼각형의 넓이가 8이다. 그치?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점의 좌표들을 알면 되겠지? 요 점의 좌표 얼마가 되니? 요 점의 좌표. 문제에서 a, a분의 1이라고 설정해 줬습니다. 자, 보면은 요게 y는 x분의 1이고 요 유리함수가 y는 k분의 x야.
자, 그럼 우리 B점의 좌표 생각해보자. B점의 좌표. B점의 좌표는 A점의 좌표와 높이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Y좌표가 A분의 1이라는 거. 괜찮겠지? 좀 끊기는데? 여러분 안 끊기나요? 괜찮나? 계속 할게요. 자, 따라서 이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K였잖아. 그랬을 때 Y가 A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연 X는 얼마냐?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양변에 X 곱하고 양변에 A 곱하자. 따라서 X는 AK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AK가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C점의 좌표도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 C점의 좌표는 간단하게 이 점과 X좌표가 똑같겠지? 즉 X좌표가 A가 될 거야. 그리고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A분의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거 K입니다. 이렇게. 됐죠? 좌표들이 다 설정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얼마니? 밑변은 얘들아? 밑변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지? 따라서 AK에서 A를 빼준 거네. AK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 높이는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니까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준 거네.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준 거네. 근데 얘를 계산하잖아? 얘가 8이 된다. 요 얘기죠. 간단하게. 됐죠? 이거 양변 A로 끄집어내봐. 그 다음 요것도 A분의 1로 끄집어내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A가 약분이 되겠지? A가 약분이 되므로 얘는 K-1에다가 K-1만 남겠네. A는 싹싹싹 약분이 된다. 따라서 얘가 8이다. 따라서 K-1의 제곱이 16이 되는 거고, 따라서 K-1이 풀마 4가 되는 거겠지? 근데 마이너스 4가 되면 음수가 나와. K는 양수가 돼야 되죠. 따라서 플러스 1 넘겨서 정답은 5다. 이렇게 K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37번 문제에서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 AB라고 써있어. 자, 일단 자연수 집합 위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소수 P에 대하여 FP는 1이고 임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일단 임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B를 곱했을 때 그렇죠. F1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 잠시만요. 자연수 집합 위에서 정의됐다. 자연수다. 그리고 소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문제 오류라고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F72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잖아. F1 플러스 F72. 그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돼요. 돼. 되는데 F1에 말씀하셨듯이 F1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문제 오류라기보다는 이렇게 곱해주면은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지. 뭐 F1이 만약에 뭐 여기서 F1 플러스 F72인데 F1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는 풀 수 없는 거지. 그냥 문제가 오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얘네 말대로 그냥 임의의, 즉 모든 자연수 AB에 대해 1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주는 건 오케이.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요거는 이렇게 풀이를 해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F1을. 그죠? 왜냐면은 F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법을 쓰면은 풀이가 안 되는 거지 문제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대장님 말대로 AB가 2 이상의 자연수 AB라고 써 있으면은 조금 더 뭐 이 풀이 방법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을 주어준 거니까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 문제가 뭐 문제 오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건 다만 이렇게 F1 플러스 F72로 찢어버리면, 즉 1을 사용해버리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그냥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지 문제가 오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39번 문제.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일단 직선은 뭐냐면 루트 n x 플러스 y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어. 즉 이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때는 뭐냐면 원의 중심하고 거리를 구해. 그죠?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여기 있지? 여기 일대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최대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죠.
반대로 최소값은 여기겠지, 여기. 따라서 원의 중심과 직선상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은 0,0이야. 이거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이다. 절대값 0, 0, n 플러스 1. 근데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절대값은 싹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요게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의 거리입니다. 유리화 시켜주면 요거 n 플러스 1이 약분돼서 그냥 루트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네. 됐죠? 즉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더해줘야 되겠지. 반지름은 뭐냐면 루트 n으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플러스 루트 n, 요게 바로 an이 된다라는 거. 괜찮겠죠? 근데 얘를 역수를 취해주래. 분의 1. 그럼 분의 1.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자, 이 문제는 시험 범위가 맞아요. 왜냐면 시그마가 묻어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 범위로 나오더라도, 시험에 나오더라도 문제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 범위에. 자, 그래서 요거는 뻔히 유리화해주는 문제죠. 자, 친구 곱해보자. 친구 곱해주면 분자가 뭐가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거고,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해주면 1이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겠네.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1부터 8까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 대입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 대입하면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므로, 자, 이제 지워주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네. 또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네. 결국에는 처음에서 두 번째 살아남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살아남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땡땡땡 가서 8 대입하면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그래서 얘 이렇게 지워지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9는 3이지? 이렇게 정답이 된다. 따라서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9번 문제 해결했고요. 40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수열 요거 이제 원장님이 계속 말하지만 이건 수능에도 마찬가지야. 점화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 원래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점화식을 다 없애버렸어. 개차꼴도 없애버리고 알파꼴 점화식도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제 등차수열 점화식하고 등비수열 점화식밖에 없어. 근데 그 두 개는 너무나 쉬워. 그래서 원장님이 과감하게 예상하건대 수능에서는, 이번 수능에서나 아니면 적성고사나 축차 대입하는, 그렇죠, 그냥 n에다가 1부터 축차 대입해서 뭔가 그 문제만의 규칙을 찾는 점화식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등차수열 축차 대입이에요. 등차수열 점화식이에요. 그런데 살짝 그냥 어렵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체크를 꼭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나눠보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되니? 2가 되지? 우변은 뭐가 되니? a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야. 왜냐면은 요거 약분되니까 an은.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an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따라서 an 플러스 1분의 1은 얘가 넘어가. 그러면은 an분의 1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부터 원장님은 얘를 주인공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 주인공의 다음항을 생각해 볼까? 그럼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게 좌변이네. 좌변 전체네. 따라서 이 주인공은 다음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2를 더해야지 다음항이 나온대. 결국 주인공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어야죠.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은 등차수열이야. 초항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초항은 1이고 n-1 d 공차가 2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등차수열의 역수, 그죠? 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an분의 1은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an은 2n 마이너스 1분의 1 역수 취해주시면 끝나겠죠. 따라서 여기다 10 대입해주면 19분의 1이다 라는 3번이 정답인 등차수열 점화식이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네. 학생 이번 수험생이 아니군요. 예, 등차, 등비, 점화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개차수열도 안 배워요, 요새는. 문과든 이과든 개차수열도 안 배우고, 개차꼴도 없어지고, 3개짜리 있죠, 항. 그거랑, 그리고 또, 알파꼴도 안 배우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16 수능이면은 꽤 오래됐죠. 그러면은 진짜, 그, 군인이 맞겠네요. ROTC 출신이거나, 뭐, 육사 출신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지금 ROTC 가신 건가?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이따 또 놀랄 거예요. 없어진 게 많아. 자, 볼게.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하자. x에 대한 두 방정식. 이거 잘 보이나?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x의 n승이야. 여기다 써줄게. x의 n승이 세제곱분 루트 16이다. 이거 x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일단 우변은 뭐냐면 2의 4승이니까 2의 3분의 4승이고, 그 다음에 x의 n승이니까 양변에 n분의 1승을 해줘. 그럼 x 나오네. 그게 an이네. 그죠? an은 결국에는 2의 3n분의 4다. 간단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정식. 역시 x의 n승이 세제곱분 루트 32다. 라고 해서. 그러면 x는, 얘는 일단 계산해주면 32가 2의 5승이니까 2의 3분의 5승이 되겠지. 여기다가 n분의 1승을 역시 마찬가지로 해줄 거야. 자, 그럼 그게 근이 bn이라고 했으니까 2의 3n분의 5승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두 개 곱하래. 두 개 곱하래. 그럼 밑이 똑같고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가 루트 2다.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다. 네, 공유 쉐어님인가요? 네, 생방 맞아요. 네, 생방 맞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적성고사 공개,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좀 들어오시네요.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3n분의 9가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곱해주면은 2고 18, 얘는 3n, 따라서 n은 6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다만 중대장, 진짜 중대장인가요? 지금은 화학공학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 네, 가끔씩 들어오세요. 평일에 항상 11시에 하니까, 네, 가끔씩 들어오세요. 중대장님. 네. 화학공학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 야, 기억하겠습니다. 아이디. 공유시연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좀, 말 그대로 저도 수학을 공유, 쉐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42번. 자, 이거 최근에 나왔던 문제야. 그죠? 얘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두 실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 볼게. 로그 알파의 베타의 세제곱. 근데 세제곱이니까 3 떨어질게.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3 떨어지니까 묶어주면 로그 베타의 알파.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건 두 근의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8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개를 곱해줄 거야. 두 개 곱해주면은 3 떨어지고 3 떨어지니까 9가 되고, 그 다음 로그 알파 베타랑 로그 베타 알파랑은 역수관계잖아. 곱해봤자 1이야. 따라서 두 근의 곱은 9가 되는 거야.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표현하면 a분의 c니까 두 근의 곱은 k다. 이렇게 k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구하라는 걸 보니까 요거 밑변환 공식 쓰란 얘기네. 그죠? 밑변환 공식 쓰면은 이 부분 밑변환 공식 써볼게. 밑이 11로그로 변환시켜봐. 그러면은 로그 10의 알파분의 로그 10의 베타다. 플러스 얘는 로그 10의 베타. 10은 생략하고 있는 거야. 밑은 상경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얼마다? 얘는 3분의 8이다. 3으로 나눠줘서. 괜찮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요거는 결국 3분의 8이네. 즉 3분의 8하고 K하고 곱해주라고 했지? 즉 3분의 8하고 그 다음에 K는 9였죠. 9. 따라서 약분해서 3, 8에 2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4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 아까 중대장님이 있었으면 놀라셨을 텐데, 수열의 극한은 우리 이과 범위로 넘어갔습니다. 2015 개정교육부터. 그래서, 문과 과정의 그 범위만을 시험 범위라는 이 적성고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과정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것도 급수 문제죠. 급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과 부분 넘어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5번도 급수죠. 시그마 무한대까지 나온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과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성고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넘어가도록 하자. 자, 46번 요거는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은 시험 범위 맞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미침풀이 방법으로 가는 정확한 문제죠. 일단 위에다가 1을 대입해봐. 분자에다 1을 대입해봤더니 어때? 0이 돼버리네. 즉 0분의 0꼴을 만족시켜야 돼. 따라서 분모에다가도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고 우리 미침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하자고 해서 우리 큐린이들은 그럼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하면 된다. 분모 미분하면 2x 플러스 a, 분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a-1. 여기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그냥 극한값이야. 따라서 1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2 플러스 a분의 1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2 플러스 a-1이니까 a 플러스 1이 되는 거겠네. 얘가 답이야. 이 극한값인데 얘가 3분의 b다.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겠다.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3에다가 a 플러스 1이 되고 b 곱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네. 그런데 b가 넘어가면 b는 a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따라서 3에다가 a 플러스 1 냅두고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1 집어넣어봐.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3이 a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a가 1이므로 b는 얼마니? b는 역시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합은 3이라는 4번이 정답입니다. 괜찮겠죠? 공유님 이해되시죠? 예. 공유를 닮으셨나? 공유 닮았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극한이죠. 따라서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는 시험 범위 맞아. 이거 미분 문제야. 자, 일단 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2분의 1이 요거부터 보자.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 요거 중학교 거지? 괜찮겠지? 그리고 양변에 2분의 1을 모두 다 더하자. 2분의 1을 더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2분의 1 더해주면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즉 마이너스 1과 2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요 아래식을 구하는 거고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차함수네요. 위로 보려고 대충 그릴게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왼쪽 혹은 2보다 오른쪽에서는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노란색으로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런데 직선을 그릴 건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을 그렸을 때 요 점이 닿아야지 연속이고 요 점을 지나야지 연속이 된다. 간단하게 이 내용이야.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위에다 집어넣은 거랑 아래다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아래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c죠. 얘가 첫 번째 식이다. 괜찮겠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를 위에다 집어넣든 아래다 집어넣든 함수값이 같아야지 연속이야. 2에서도. 따라서 두 번째 식 2를 대입해보자. 위에다 2 대입하면 2a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아래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b 플러스 c다. 이렇게. 괜찮겠지? 그리고 지금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식이 3개가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서 f1이 2라는 함수값이 하나가 주어진 거야. 1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사이에 있잖아. 따라서 아래 하얀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아래식에다. 1 집어넣으면 세 번째 식이 등장을 하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되는데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제 ABC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쉽게 풀이를 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 3원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이 삭제가 됐어. 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어. 삭제가 돼서 뭐 이걸 내기가 좀 껄끄러울 거야 아마 적성고사 출제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우리는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20하고 20 빼버리면은 C 지워지잖아. 그리고 뭐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도 빼거나 뭐 이거 양변 더해주면 C가 날아갈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빼졌다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빠지긴 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고1 과정에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삭제가 됐습니다. 원통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진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자, 다음 문제 49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큐린이들, TBQ 수학 Q 원장 채널을 듣는 학생들을 큐린이들로 표현을 하는데, 큐린이들은 딱 보자마자 딱 미소 보이고 5초 컷이죠. 5초 컷. 어떻게 해야 돼? 분모, 이거 도함수정의 이용해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우리는 안 그러잖아. 어떻게? 미침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속립은 3. 그 다음에 상수 날라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돼. 3 곱하기 F'2가 됐는데 얘가 6이래. 따라서 얘는 2다. 그죠?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a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6이야. 따라서 a는 2다.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다. 여기서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틀렸네요. 뭐가 틀렸니? 다시 한번. 요게 0 집어넣으면 f'2고 얘가 2란 얘기고 미분하면 2x 플러스 a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4 플러스 a는 6이니까 a는 2다. a가 2고 a가 2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여기다가 1 집어넣었잖아. 1 집어넣었는데 얘가 왜 1 집어넣으면 맞잖아. 뭐 틀렸니? 분모미분 분자미분 f' 2 플러스 3h 곱하기 속미분 3 날라가고 여기다 h에다 0 대입하면 f'2가 나오는데 그게 6이다. f'2는 2다. 그래서 2. f'2죠. f'2. 근데 그럼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a죠. 얘가 왜 6이 왜 나왔지? 바보죠? 다시 미분한 거에다 2 대입한 게 얼마다? 얘가 2라 그랬지.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죄송합니다. 자,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게 따라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쉽게 우리는 도함수정이나 미분계수 정의 남들 돌아갈 때 미침풀이 방법으로 수월하게 풀고 시원하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처럼 계산 실수는 하지 말고. 자, 다음 문제 50번 문제. 이것도 뻔한 문제잖아. 그죠?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한 조건 두 개 뭐야?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자,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2에서 대입해봐. 함수값이 같아야지. 얘가 되고 4 플러스 b.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좌미분계수 2x 플러스 a죠.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4 플러스 a가 좌미분계수고 우미분계수는 미분하면 2잖아. 거기다 대입할 거 없으니까 그냥 우미분계수는 2가 되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니까 0이 되고 b는 0이네. 0. 이렇게. 마이너스 왜 이러냐 자꾸. 마이너스 2니까 0은 4 플러스 b다.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a에서 b를 빼주면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적성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50번 문제 했고요. 51번 문제. 자, 요거는 일단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이 된대. 따라서 gx를 왼쪽으로 넘기면서 정리할 거야. 그럼 3x 4제곱 그 다음에 얘 넘어갈 거야. 마이너스 3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k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니까 얘는 극값을 찾아보자. 4, 3, 12 미분하면 4, 3, 12x 세제곱 마이너스 3, 8에 24 x 제곱이죠. 는 0을 찾아보면 12x 제곱으로 묶여. 따라서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지. 그죠? 0, 0이니까 중근 x 제곱이 있기 때문에 0에서 중근을 갔기 때문에 뭐 문과 용어는 아니지만 변곡점이 되고요. 그리고 요 점이 2가 된다. 이렇게. 됐지? 그런데 얘들아,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즉 x축보다 위에서 놀아야 된대.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최소값에 해당되는 요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네. 괜찮겠죠? 따라서 2 대입해보자. 함수값 구하기 위해서 2 대입해봐. 16에다 48 2 대입해봐. 8, 8에 64 플러스 k가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k는 넘어가서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5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52번 문제. 원점을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 무슨 의미야?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란 얘기지? f'x가 주어진 거야. 3x 제곱 플러스 12x로. 그럼 얘들아, 우리 fx 적분하면 되잖아. 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6x제곱 플러스 잊지 말고 c 써줘야 되는데 처음에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0,0을 지나기 때문에 c는 0이라는 것까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됐죠? 요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닫힌 구간 최대값 구하라 라는 아주 기초 미분 문제가 되겠지. 3차함수 이렇게 생겼어. 극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자. 그럼 3x제곱 플러스 2, 6, 12x. 자, 3x로 묶어줄게. 그럼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여기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하고 0이라는 패구간으로 잘라주래.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지? 0은 여기 있지? 따라서 얘만 보란 얘기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요 값이 되는 거겠네. 극대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지. x값은 마이너스 4제. 따라서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되는 거겠다.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64야. 마이너스 4 대입하면 4, 4, 16에다가 96이야. 따라서 정답은 32다 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지?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53번 문제. 이거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계속 나오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혹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뭐 그렇게 둘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유형이야. 상수부터 시작해서 변수 x까지 있는 유형. 그지?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좌변 미분, 우변 미분. 그 다음에 x에다가 아래랑 똑같은 1 대입. 그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뭐 진짜 완전히 자주 나오고, 그죠? 자,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는 좌변 미분, 우변 미분 하는 거야. 좌변 미분하면 fx가 되고, 자, 우변 미분 할게. 두 덩어리 고배 미분법 쓰셔야 됩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건 미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 x에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좌변이 0 나와.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우변은 1 대입하면은 2 f1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얘기네.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1이 되네. 2f1이 따라서 f1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f1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자. 모든 식에다가 1 대입할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이니까 2분의 1이다.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이 2분의 1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1이다. 1 대입하고 있어. 2 곱하기 f'1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됐죠? 따라서 2 f'1이 얼마다? 1이 넘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f'1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쏠하게 펜 흘러가는 대로 사고의 흐름대로 쭉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지? 이 문제는 너무 많이 했어. 그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수직선 위. 자, 이 문제 잘 봐봐. 이거 되게 고생들 하는데 원장님 수업을 들은 큐린이들이잖아. 그건 뭐야? 속도 그래프만 딱 떠오르면은 나오면은 모든 게 끝났다니까. 볼게.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얘들아. 속도 그래프가. 그러면 0, 직선으로, 게다가 직선으로 주어져 있잖아. 엄청 쉽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고 이러한 직선이네. 그치? 그런데 얘가 출발하여 원점에 온대. 원점에 온다는 얘기는 위치 변화량이 얼마일까? 자, 초기값이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보니까 15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맞지? 15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위치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가 돼야지 바로 얘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넓이 얼마니? 이 넓이 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야. 그지? 그 다음에 그 위치 변화량이 12란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합쳐가지고 여기가 딱 정지하는 그 시점이라고 칠게. 그러면 합쳐가지고 아래 거랑 상쇄돼서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27이 되면 돼. 그지 않을까? 질문할게. 여기가 t라고 칠게. 그럼 0초부터 t초에 딱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데 위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초부터 t초까지? 에이, 12하고 마이너스 27하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 상쇄돼서. 근데 처음에 15에서 출발했다며. 그지? 그럼 15에서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겠지. 끝났어. 우리는 적분도 안 써도 되고 아무것도 안 써도 돼. 이 점의 좌표 몰라도 돼. 왜? 이제 움직인 거리 구하래. 이때까지. 뭐야? 거리는 그냥 양수값이잖아. 둘 다.
답은 39가 되는 거겠다. 여기 부분이 위치 변화된 건 마이너스 27이지만 이동거리는 그냥 플러스 27이잖아. 따라서 정답은 39다. 이렇게 바로 가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적분해서 구하고 또 요 좌표 구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큐리님들은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수능에서도 통용될 거예요.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모든 게 끝이 난다. 자, 55번 문제. 0, 0, 1, 2, 3, 3. 0, 0. 확률 문제예요, 이제. 1, 2, 3, 3. 자,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1과 2가 이웃하는 일단 5의 배수를 구하래. 얘들아, 6자리가 있어.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0 또는 5로 끝나야 되는데 5가 없잖아. 따라서 무조건 0은 여기 하나 있어야 돼.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일렬로 나열할 거야. 5개를. 그제? 그럼 일렬로 나열을 하면은 어떻게 되니? 5팩이지 뭐. 5팩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B가 또 AB가 아니라 1과 2는 짝꿍이래. 이웃해야 된대. 그럼 1, 2를 한 세트로 봐. 몇 덩어리야? 하나, 둘, 셋, 네 덩어리잖아. 따라서 4팩. 그런데 중복된 게 2개가 있지? 따라서 2팩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 1하고 2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팩. 얘가 되는 거겠다. 쉽지? 따라서 계산하면 4팩 해서 24개가 될 거야. 그런데 24 맞나? 맞죠? 그런데 얘들아 0으로 시작하는 건 답이 안 돼. 왜? 6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24개 중에서 0으로 시작되는 건 또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0으로 시작하는 거면 이제 1, 2, 3, 3 얘네들이 1, 2, 3, 3이 요 4자리를 구성하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자, 1, 2, 3, 3인데 마찬가지로 1, 2는 항상 세트야. 이웃해야 된대. 그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야. 따라서 3팩이 되겠지? 그런데 똑같은 게 있네. 따라서 2팩으로 나눠줘. 똑같은 게 있을 때. 그리고 1과 2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따라서 2팩. 따라서 6개는 0으로 시작하는 거네. 이해되지? 따라서 6개를 빼줘서 정답은 18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6번 문제. 요거가 조금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많아.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중복조합 문제야. 중복조합 문제인데 F1, 1, 2, 3, 4, 5, 6이 있어.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구할 거야. 그런데 F1과 6의 함수값의 합은 8이 돼야 되고 2하고 5도 8이 돼야 되고 3하고 4도 8이 돼야 돼. 그러면은 두 개의 함수값 더해서 8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뭐뭐 있니? 1은 안 되지. 1하고 7이 없잖아. 그치? 따라서 2하고 6 이렇게 쏘면은 하나가 2가 가고 하나가 6이 가면은 8이기 때문에 정답이죠. 그 다음에 또 3하고 5가 세트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4하고 4가 세트가 될 수 있겠지. 더 이상은 없어. 그치?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이제 F1, F2, F3만 정해주잖아? 그러면은 F6, F5, F4는 지들끼리 알아서 가. 자리 찾아가는 거야. 따라서 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 고르면 되는 거겠다. 따라서 3H3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6에다가 5C3, 5C3이니까 5C2랑 똑같아서 정답은 10, 정답은 1번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 뽑아봐. 얘 2개 뽑고 얘 하나 뽑는다고 쳐봐. 그럼 2, 6, 2, 6, 3, 아니 4니? 4, 4,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 F1은 2로 가야 돼 무조건. 자기 알아서 자리 찾아간다니까. 이렇게 정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얘 6은 6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2는 2로 가야지. 그 다음에 또 5는 또 6으로 가야지. 그 다음 또 4, 4니까 3은 4로 가고 4가 4로 가고. 가족권도 만족시키죠? 괜찮지? 따라서 이 3가지 세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 뽑아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자리 찾아가는 거야. 괜찮겠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57번 문제. 자, 이거 조건부 확률, 우리 미친 풀이 방법으로 가야지 또. 자, 조건부 확률인데 일단 분석부터 해줄게. 상자 A에는 흰 바둑돌이 3개 들어있고 검은색 바둑돌이 또 3개가 들어있대. 총 6개. 그 다음 상자 B에는 총 6개가 들어있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 그런데 맨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 B 상자에 들어있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X개 들어있다고 칠게. 검은색이 X개 들어있다. 자, 그런데 두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 자, 임의로 택한다는 얘기는 A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정석적으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만약에 A를 택해봐. 그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2개 모두 검은색 공이 나왔다는 얘기야. 검은색 바둑돌이. 검은색이 3개니까 32. 얘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B를 택할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2개 다 나왔대. 그럼 검은색 공은 X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전체 경우인데 조건부 확률 그랬을 때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6C 2분의 3C2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다. 할만하지? 얘가 3분의 1이다. 문제 괜찮습니다.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로 괜찮기 때문에 수능 목적상으로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 어차피 2분의 1이 다 똑같이 있어. 6C도 똑같이 있어. 지워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건 3 플러스 XC 2분의 요거는 3 얘가 3분의 1이다. 따라서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9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3 플러스 XC2 따라서 XC2가 6이라는 얘기죠.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또? 3, XC 3 맞죠? 틀린 거 없죠? 그죠? 따라서 XC는 X 곱하기 X-1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준 건데 얘가 6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X 곱하기 X-1이 12라는 얘기니까 X는 4, 32 4개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검은 바둑돌은 4개. 자,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해결했고 58번 문제 보자. 자, 58번. 자, 어느 민박이 있는데 민박집이 이거 뭐 항공권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총 방이 3개가 있어. 방은. 자, 민박집 주인이야 너네들이. 방이 3개가 있는데 이거를 예약을 만땅 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예약했다가 보통 2건 중에 1건은 취소를 해버린대.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취소돼. 통상적으로 취소가 아마 될 거야. 그래서 5개의 예약을 받았어. 그랬을 때 방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네. 그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5개 예약을 받았거든? 우리는 방이 3개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취소가 0개여봐. 난리 나는 거지. 우린 방 3개밖에 없는데 5명한테 예약을 받았다니까? 난리 나는 거야. 그 다음 만약에 1개 해봐. 취소가 1개 됐다고 쳐봐. 그럼 방은 5개인데, 방은 3개인데 예약 5개 받았어. 그 중에 1명만 취소했으니까 4명이 온단 말이야. 난리 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개여봐. 방이 3개인데 5명이 예약했어. 그 중에 2명이 취소.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냥 3개도 오케이. 3명이 취소했어. 그럼 손해보지만 어쨌든 난리 나지는 않아. 그 다음에 4개, 오케이. 5개 다 취소돼도 장사는 안 됐지만 난리 나지는 않아. 방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 구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구하해라 라는 게 문제야. 물론 독립시행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구하는 게 더 쉽지 않아? 이거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는 게 낫겠지. 이해되죠? 따라서 방이 부족할 확률, 즉 난리 날 확률을 구하자. 5명 중에서 예약자 0명이 취소했어.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1명당 취소할 확률은 2건 중에 1건이니까 2분의 1이야. 얘가 0승. 그 다음 취소 안 할 확률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 5명 중에서 1명이 취소하는 거야. 취소할 확률은 2분의 1, 취소 안 할 확률은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는 얘는 1이죠. 1이고 얘는 32분의 1이네. 3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32분의 5가 되는 거겠다. 즉 32분의 6 약분시켜주면 3, 16 16분의 3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방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 오케이 구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6건이니까 정답은 16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방이 몇 개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 너네가 생각하기가. 항공권이 뭐 한 200개가 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5%가 취소한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220개 정도를 뭐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 다음 문제 59번 문제. 잘 안 보이나? 이거 확률 분포 표가 나왔어. 1일 확률 주어져 있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 당연히 다 더해주면 1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FK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F2는 뭐냐면 P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다음 F3은 뭐냐면 P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모두 다 구하라 라는 얘기야.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주면 돼. 10분의 1이랑 5분의 1은 10분의 2잖아. 그럼 10분의 3이 돼. 그 다음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얘는 10분의 2, 10분의 4, 10분의 얼마니? 다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4 10분의 6에다 10분의 7이 되겠지. 이렇게 했더니 1, 공교롭게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전체 확률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공교롭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K에다가 뭐 대입해볼게. 예를 들어서 2 대입해봐. 그럼 뭐냐면 니은은 P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1-F2라는 얘기거든? 근데 요 의미 자체가 뭐야? 요 의미 자체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 따라서 전체 1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빼주면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나오겠지. 정답 맞습니다, 이건.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은 정의 자체잖아.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K를 제곱하래. 1에 제곱한 다음에 2개 곱하고, 또 2 대입하면은 2에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3에 제곱하고 곱하고, 4에 제곱하고 곱하고, 5에 제곱하고 곱하고. 즉, 제곱의 평균이 된다. 맞는 말이죠. 정의예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다. 자, 다음 6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이거 원장님이 말했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 외워달라고. 숫자까지 외워달라고 했잖아. 우리 95%잖아. 그럼 숫자 뭐야? 1.96. 99%로 넣으면 2.58. 반드시 확인해야 돼. 1.96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맞죠? 자, 따라서 신뢰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 뭐야? 2 곱하기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근데 루트 n 찾아보니까 몇 명이래? 크기가 49래. 즉 루트 49는 7이지. 7분의 시그마 몰라.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인데 얘가 1.12라고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래. 몇 명 뽑았을 때? 100명 뽑았을 때 100명. 크기가 100일 때. n이 100이라는 얘기니까 루트 100은 10이죠? 10분의 시그마. 얘를 구하라 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추정 문제긴 한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이제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7로 약분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0.7214 56, 7, 8에 56. 그죠? 따라서 0.56 곱하기 시그마가 1.12가 된다. 따라서 시그마는 2라는 얘기겠네. 2. 맞죠? 따라서 시그마는 2다. 얘가 2라는 얘기예요. 2. 됐지? 그럼 얘 두 개 곱해주면 4잖아. 그럼 얘랑 4랑 곱해봐. 4, 6에 24, 4, 9, 36, 4, 1은 4, 7.84. 거기다가 10으로 나눠줘봐. 그럼 0.784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답은 3번입니다. 할만하죠? 추정 문제도 수월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컷으로 30문제 해결을 했고, 공유 쉐어님과 또 아까 중대장님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한두 마디 말씀이시지만,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안 누르셔도 상관없는데, 시간 되시면 눌러주세요. 예, 가식적이라고 하도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는 그냥 하는 일 하다 보면은 구독자 수는 당연히 뭐 매년 늘지 않겠습니까? 매년 누적될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입시 설명회 지금 현재 고3들은 이제 뭐 이미 원서 썼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고2 또는 예비 고1 그죠? 이 학생들한테는 예비 고2, 예비 고1 뭐 이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이 채널 5개에서 똑같이 오후 2시에 일요일 오후 2시에 입시 설명회를 원장님이 직접 할 겁니다.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주변에 혹시 예비 고1 그 중등부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요. 들으시면 중등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실제로 좀 뭐 대학을 좀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은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주변에 말씀드리지만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이든 무조건 도움 많이 되게끔 좀 잘 준비를 했으니까 일요일 2시에 시간 되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은 그래도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 한 30명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항상 지금은 10명에서 20명 정도 고3 학생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아이고, 안녕.